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부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한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금속 화학 소재와 더불어 3대 소재로 일컬어지는 세라믹.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산업 분야인데 그간의 기술 연구 성과 발표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가 진주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 등을 통해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민화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유화전과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도 서부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경남 지역 출산율이 0.7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하반기 수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국회와 대통령실을 잇따라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기 처리와 남해안 관광산업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금속 화학 소재와 더불어 3대 소재로 일컬어지는 세라믹. 국내에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산업 분야입니다. 그간의 세라믹 기술 연구 성과 발표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가 진주에서 마련됐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마주하는 가전제품들, 화장품과 각종 치료제, 첨단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기술 제품 등도 보입니다.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 세라믹을 활용한 상용 제품들입니다. 세라믹 기술을 활용한 앞전 센서가 들어간 방지턱입니다. 30톤의 무게도 견디는데요. 이렇게 밟으면 차량 주의하세요. 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안내도 나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개최한 세라믹 기술 박람회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한국 세라믹 연구의 성과를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미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련 기관, 단체, 전공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방에서 하는 게 유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제 발광층에 있는 재료를 만드는 방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물질들이 저희 방에서 하는 거랑 뭔가 비슷해 보여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라믹 기술 연구 성과와 기업 협력 사례들이 선보입니다. 6일부터 이틀간 100여 개의 세라믹 상용 제품 전시와 기술 교류회, 초청 강연 등이 펼쳐집니다.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 성과와 기업의 실용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국내에는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기업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려는 의도. 처음 시도되는 이번 기술 박람회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큽니다. 연간 약 2,500개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시험 분석에 나서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라믹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은 초음파 압점 세라믹 센서 기반의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관계자들은 세라믹 기술이 지역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부경남에서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 산업에서 필수적인 부품 소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열성을 가지는 세라믹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극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재로서 가장 적합한 소재가 이제 세라믹 소재가 해당이 되거든요. 반도체와 우주항공, 수소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핵심 소재로 꼽힌 세라믹.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 소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진주시가 만경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진주시와 만경동 일부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승소 결과에 따라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센터를 진주성 촉성로와 함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철도 문화공원, 망진산 전망대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심에서 해당 사업의 공익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한다며 건립 반대 주민 측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천시 산안면의 신축 아파트가 하자 논란으로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과 11일 사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건설사 측은 지난 7월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다수의 하자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자 이달 6일 예정했던 입주를 연기했습니다. 일부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 등 중대하자는 보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사전 점검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준공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와 대통령실을 찾아 경남도 현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6일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을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 특별법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도민들의 우려가 크고 전 세계가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으며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바람들을 잘 알고 있으며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지사는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에게 좀 건의를 해서 본회의가 좀 조기에 열려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 특별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을 막기 위함이지만 한편에선 교사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 등을 통해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원생과 교사 얼굴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나 신체를 실시간으로 자동 마스킹 해주는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모자이크 처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지만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기반 마스킹 카메라를 도입한 어린이집이 진주에 생겼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로 더 예민해지긴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도 예민해지셨겠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이미 일부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는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가 도입돼 있기도 한데 어린이집 중에선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이 동시에 저장돼 필요에 따라 열람과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AR 기반 마스킹 카메라는 일반 CCTV보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지원 없이 교체하기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기계가 고가이다 보니
개인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장비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나마 큰 시설이고 정원이 어느 정도 차 있어서 그나마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라에서 이게 의무로 규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인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기반 마스킹 카메라가 인권 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조직위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6일 경남도청에서 산청 엑스포 개최 배경과 행사 내용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직위는 특히 잼버리 사태 등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엿새간 열리는 함양 산삼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됩니다. 먼저 8일 오전 10시부터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1회 함양군 사회복지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같은 날 산삼축제장 부스에선 2023년 함양군 채용 박람회가 마련돼 구인 구직자 매칭과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10일부터 3일간 산삼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장 걷기 챌린지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진주시 상평동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해 진주시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6일 진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진주시 관련 부서와 진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한 현황 공유와 함께 안전조치와 관리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진주시는 이와 별개로 싱크홀 사고 발생 시 안전 안내 문자 발송, 주변 교통통제 등 신속한 대처와 수습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지난 5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주시 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수리된 이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서 발안자 측은 진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오히려 재정지원금 급증과 파업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지난해 2월 7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진주시 의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분기는 더 내려가서 0.77명을 기록했는데요. 관련 통계를 들여다볼수록 우려가 커집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입니다. 이는 전 세계 사례를 찾아봐도 드문 일입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후 체제 불안으로 유례 없이 출산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동독과 비슷합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출산율이 0.84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에서는 함양, 산청군이 각각 0.68명과 0.69명으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도 1,600명 감소했는데 감소율이 울산,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남 출산율 하위인 함양, 산청을 포함한 하동, 합천, 고성, 의령 등 6곳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0.77명까지 떨어졌는데 통상 하반기 수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4, 4분기가 대부분 이제 좀
출생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1, 2월 달에 좀 많이 이제 출생이 좀 있는 편이고요.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학령 인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은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성장 엔진이 되는 미래 세대가 줄며 저출산 고령화 구도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6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상국립대 가좌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기념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33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지역 내 사회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인권도시 진주와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대학 교수, 시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진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록하기 위한 진주시사 시민공청회가 6일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진주시사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발제에 이어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과 고명정 진주시 청년정책위원, 김덕환 문화도시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사 제작 방향성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인문도시 진주사업단 측은 향후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시사 편찬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절차 등을 거쳐 진주의 정체성을 담은 시사 편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지역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대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는 6일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모든 장애 유형이 즐길 수 있는 공굴리기와 주사위 게임 등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체육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영호남 지역 장애 청소년 20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민화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유화전과 진주시립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번 주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름이 기암괴석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한 풍경. 그 속에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선 서항모가 주나라 모강을 곤륜산에 초대한 모습을 그린 묘지연도입니다. 과거 궁중에서 인기가 높았던 모란도와 효제예의를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문자도 등 다양한 민화들이 저마다 화려함을 뽐냅니다. 여기에 명문자와 카우보이, 물고기 베스 등 작가가 생활했던 미국 텍사스의 이미지를 전통 소재와 조화시킨 독특한 작품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쓰던 전통적인 아이템을 같이 현대적인 거랑 넣어서 이렇게 창작해내는 걸 현대민화로 생각합니다.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민화전. 해경우드 작가의 민화 블루밍은 오는 24일까지 사천 리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바탕 속에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배경색과 대비되는 검은 잎사귀들은 작품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슷한 구성의 다른 작품은 중간중간 칠해진 은행잎 색깔로 다가올 가을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이 밖에도 마을을 품은 노을과 설경, 밤하늘 등 다양한 풍경들이 작가의 상상력을 거쳐 캔버스에 녹아들었습니다. 권영숙 개인전 자연의 흔적은 사천 예담찬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주시립 교향악단이 101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인혁 상임 지휘자와 이수빈 피아니스트 등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선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감동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슈만은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남해 관광문화재단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재단은 6일 주식회사 패치고 트래블과 협업해 남해에서 멍멍이라는 이름의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에서 멍멍은 당일 여행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며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예약은 패치고 트래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과 다음 달 14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됩니다. 하동군 금남면과 금성면, 진교면 해역에 감성돔 12만 9천여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방류된 감성돔 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생산됐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회 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한 개체입니다. 하동군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이번 방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수산종ля 방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 참가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MSPO에 참가해 중부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폴란드 수출형 FA-50PL 전투기와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소형 무장 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 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카이는 개막 당일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인 PGG사와 FA-50 후속 지원 및 미래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가을볕이 강한 요즘입니다. 목요일에도 낮 동안 구름 사이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힘써주셔야겠고요. 낮에는 냉방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우리 지역 비 소식 없을 예정이라 세차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8도, 사천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0도 분포 보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세종 1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은 가운데 목요일 늦은 오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풍속 초속 14m의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23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9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큰 일교차도 계속 이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환 인사 올립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자 아름다운 바다와 수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관광산업의 도시 사천시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도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조속히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시에 개청될 것이며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우리 식탁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사천시민과 함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처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원 최동환은 처음처럼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수동, 성구동, 남양동, 동서금동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